뒷날 연마는 처음에 세팅할 때 한 번만 해도 되냐? 한 번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드릴다운 더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뒷날도 한 번만 세팅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해줘도 되냐?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 3번 일본 날물의 특징하고 그에 따른 연마 방법. 카페에 질문 올라온 거예요. 뒷날 연마를 한 번만 해도 된다. 그게 그 이유가 날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날끝이 날카로우려면은 이 두 면이 만나서 날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곱게 갈아야 되고 여기도 곱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뒷날은 1000번까지만 갈고 앞날은 뭐 12000번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뒷날도 12000까지 연마를 해야지 양쪽 날이 다 날카로워야지, 양쪽 면이 날카로워야지 이 날끝이 날카롭게 만들어진다. 줘라?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를 날카롭게 만들면 이게 마모되는 거를 한번 보면요. 디펜날 경우에 이렇게 나무를 깎잖아요. 그러면 이 날끝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10회 정도만 깎으면은 벌써 여기가 닳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닳아요. 여기가 닳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날카롭게 연마를 해가지고 대패질 한 10번 하고서 날끝 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하얀 선이 아주 얇은 하얀 선이 보여요. 이미 마모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이렇게 마모가 되면 그러면은 야 무슨 소리냐, 나는 10회 이상을 대패질을 하더라도 대패질이 잘 되더라. 10회 아니 좀 이따 다시. 네, 바쁘세요? 이따 가세요. 이거만 설명하고 10회만 하면은 마모가 된다는데 나는 10회 이상을 하더라도 연마가 연마가 아니라 나무를 잘 깎던데 무슨 소리냐? 잘 돼요. 여기가 마모가 됐더라도. 왜냐면은 이 부분은 아직도 날카롭거든요. 10회 이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여전히 날카롭게 돼 있어요. 이 부분으로 나무로 깎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되면 계속 이 부분이 나무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마모가 됩니다. 여기가 둥글게 마모가 돼요. 이때는 이 단계에서는 대패날이 미끄러지고 대패 밥 대신에 가루가 나오고 그래요. 이 단계가 되면은 나를 연마를 해야 된다. 그런데 뒷날은 처음에 세팅할 때 한 번만 연마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연마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렇게 마모가 된 거를 여기가 뒷날이고 여기가 앞날이잖아요. 앞날 이 부분을 숫돌에 삭감을 시켜버리면 다시 날끝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뒷날은
이래만 연마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앞날을 연마했을 때 날너미가 이렇게 생기면 이걸 끄고줄 정도로 고운 숫돌에만 연마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전에서 대패질을 해보면 뒷날을 전혀 안 건드려도 되냐? 실전에서 대패질을 해보면 덧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미날이 나무를 딱 깎으면 대패밥이 여기에 부딪힙니다. 덧날에. 그리고서 이렇게 꺾어져요. 이 과정에서 대패밥이 올라오면서 이 뒷날을 계속 스치죠. 뒷날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1번 대패밥이 요만큼을 건드려요. 계속. 이 부분이 닳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닳는 거는 이제 많이 닳는 거는 아닌데 또 줘라? 잘 들어봐. 두 번째는 옹이 같은 거를 대패질 하잖아요. 옹이 같은 거는 치명적이에요. 심지어는 이 덧날 날 끝에도 상처를 내버려요. 옹이 같은 건 단단하니까. 세 번째는 송진. 대패가 건조가 안 돼가지고 송진이 많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면 송진이 계속 이 부분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송진은 그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로 이렇게 끼어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간격을 점점 벌리고 그러다 옹이 하나 만나면은 이 사이가 꼭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이도 대패질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닳는다. 근데 그 닳는 거는 굉장히 미미해요. 아까 그 앞날 연마했을 때 날너미가 이렇게 생기는 거 떨고 줄 때 한 번씩 미는 거 그 정도면은 다 그 복구가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회만 연마해 주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대패를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약간씩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있고 하니까 연마할 때는 분필 던져 이 부분을 케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케어 수준이에요. 케어. 그냥 처음에 뒷날 내듯이 1000번부터 연마를 막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을 최초에 뒷날 낼 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케어해주면 된다. 그래서 가장 고운 숫돌에 날 넘었을 때 몇 번만 문질러주면 이 부분은 쉽게 복구가 된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래만 뒷날은 연마해줘도 된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무슨 소리냐 틀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틀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뒷날내기 숫돌평 완벽하게 잡고 1000번 그 다음에 6000번 12000번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뒷날 그런 식의 뒷날은 이래만 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서양 날물일 경우에요. 그런데 일본 날물일 경우에는 건너뛰는데 덧날 약간 터치했는데 일본 날물일 경우에는 뒷날을 한 번만 연마해줘서 안 끝나요. 어떤 경우에? 일본 날물의 뒷날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이 파져 있는 이유는 연마 면적을 줄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날을 계속 연마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까지 와버려요.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 부분은 날이 없잖아요, 전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앞날 부분을 망치로 칩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이 돌출이 되겠잖아요. 돌출될 때 처음에 했듯이 뒷날 연마하는 그 방법으로 돌출된 부분을 다 갈아내서 뒷날을 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일본 날물인 경우에는 뒷날을 여기서 이 부분이 다 달아버리면은 뒷날을 새로 내야 돼서 그거를 앞날 쪽에서 망치로 쳐서 이 부분이 돌출되게끔 하고 돌출된 부분을 다시 연마해서 뒷날을 만드는 거를 일본 말로는 우라다시라고 합니다. 우라다시가 필요해요. 일본 경우에는. 일본 날물인 경우에는. 그러나 서양 날물은 필요 없다. 처음에 이래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덧날은 이래만 세팅해주면 되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오미, 손질 이런 것 때문에 덧날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러면은 덧날 끝에 그 이중각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각을 주잖아요. 이중각 부분만 문질러서 이중각 부분을 다시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지 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베벨 다운일 경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면이 바닥으로 향하게끔 돼 있는 경우. 그런데 로앵글 잭 있죠. 그 다음에 저각 블록 플레인 12도짜리 저각 플레인 경우에는 날이 이렇게 장착이 돼요. 이렇게 대패 이렇게요. 베벨 업으로 장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대패질을 하다 보면 뒷날 부분이 이렇게 달아버려요. 뒷날이 이렇게. 그래서 로앵글 잭이나 그 저각 블록 대패 연마 안 하고 한참 오래 쓰잖아요. 그러고서 뒷날을 보면 여기가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날을 이 정도만 연마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여전히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베벨 업인 대패, 로앵글 잭이나 저각 블록 플레인 12도짜리 이런 거 경우에는 연마할 때 이 부분을 잘 봐줘야 됩니다. 만약에 앞날을 연마했는데도 이 뒷부분에 뒷날 끝부분에 스크래치가 아직도 남아있다면은 앞날을 더 연마해서 이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앞날을 더 연마를 해줘야 된다. 그런 그래서 이 대표들 경우에는 뒷날이 달아버리기 때문에 연마할 때 특히 신경 써서 갈아줘요. 뒷날가는데 지금 앞날을 더 많이 그렇게 달고.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을 하면은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해줘야 되는데 성질이 못 돼가지고 뒷날 연마하는 게 쉬워요? 앞날 연마하는 게 쉬워요? 뒷날은 연마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요만큼을 없애기 위해서 뒷날을 연마해야 된다. 연마하려면 굉장히 넓은 면을 연마를 해야 된다. 앞날은 이중각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마해도 금방 이 부분은 없어져 버리죠. 네. 일상입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유.